자, 첫 번째는요. 자, A, 영어로 A, 에어리어입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례를 좀 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은 지역 안에서도요.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 사례,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판교 얘기인데요. 자, 판교가요.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보면 동쪽과 서쪽으로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판교, 동판교라고 하는데 자, 제가 왜 판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자, 일단 극명하게 틀려지는 것이 동판교와 서판교의 아파트 가격 뭐 평균가로 따지는 게 보다는 대표적인 거로 따져보면요. 자, 아파트 하나당 4억의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동판교가 4억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 이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지역 자체에는 인구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근데 들어가는 인구가 잠을 자러 들어가는 인구냐 아니면 그 안에서 소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동네냐. 자, 근데 판교에 동판교 쪽으로는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가서 업무 활성화가 돼가고 있다 보니까 자, 반대로 서판교에는 주거,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주거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녹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많지만 실제 투자와 관계된 생산 가능 그리고 소비 패턴이 많은 인구가 있는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는 동판교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바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업무단지가 있는 거로 인해서 1억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업무지구 또 소비 패턴이 있는 인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쇼핑 이런 상권화가 되고 있는데 바로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 뭐 분명하게 딱 백화점 이름 하나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권화되어 있는 백화점이 입점했다는 건데 자, 서판교는요 아무리 둘러봐도 뭐 백화점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큰 대형마트 하나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권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론은 바로 이러한 현대백화점이 입점했다라는 이 컨셉 하나로 또 1억 차이, 결과적으로 두 번째 2억 차이를 또 내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뭐니 해도 입지에서 가장 또 첫 번째로 꼽는 건 교통입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앞서 봤던 업무단지가 됐던 백화점 상권화되고 있는 부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통에 대한 편리, 교통입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바로 여기 신분당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서판교는요. 지하철 하나 없습니다. 물론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가격, 투자에 대한 가격 면에서는 바로 신분당선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여기에 근데 신분당선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여주 이천에서 오는 경강선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그래서 더블 역세권을 또 만들어 놔서 그만큼 동판교의 입지가 이게 바로 또 1억 차이. 그래서 3억의 차이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부분이 뭐냐. 자, 이게 동판교와 서판교의 차이가 바로 이 주거시설 안에서도요. 학교 입지입니다. 지금 이 동판교 같은 경우에는 딱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가 딱 밀집형으로 들어가 있죠. 반대로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학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데 바로 학교가 집중이 됐다기보다는 좀 분산이 돼서 흩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어디가 더 내가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는 기간을 더 오래 가져갈 건지. 자, 결국은 이 얘기는 수요자, 이 매수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어디가 더 교육 환경과 아이들을 더 교육을 보내기가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가뜩이나 지금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요건까지 합쳐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바로 이 학교 차이가 또 1억 원의 차이. 그래서 서판교와 동판교의 차이가 지금 4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건 극명하게 사례로 제시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어느 지역에 물건을 투자를 고를 때에는 지금 이러한 한 4가지 포인트만 놓고 보셔도 실수는 절대 안 하신다 이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오늘 얘기하는 거 ABC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B라고 하는 영어인데 이게 블록이라는 영어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한국말로 좀 다시 재해석하면 똘똘한 한 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자, 투자 상품에는 3가지 부동산의 주택, 토지, 상업용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하셔도 상관도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좀 뭉쳐서 할 수도 있고 자, 제가 지금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는 뭐 주택이든 뭐 아파트든
딱 한 채를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블록화시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최근에요. 아파트 가격, 부동산 세금, 임대사업자 다 상승입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에는요. 첫 번째가 일단 지역 얘기하면, 자,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요. 지방의 수도권의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그거를 10개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오히려 서울 쪽으로 해서 뭐 가능하시다면 강남권 아니면 용산권 쪽에 하나 갖고 있는 분하고 과연 누가 더 유리할까? 당연한 얘기지만 한 채 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요. 물론 가격적인 자산 가치도 크지만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라든가 결국은 부동산 규제에서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한 재테크 원리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종부세가 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자, 결과적으로 분산을 한다는 얘기는 자, 지금은 현재 주택시장 규제입니다. 그럼 주택에만 들어가실 것이 아니라 바로 토지나 상업용으로도 분산을 해놓으면요. 종부세 안 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분산을 통해서 자산을 좀 블록화시키는 바로 똘똘한 한 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바로 이런 원칙 지키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자, C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으로 서울 역세권, 지방, 본인 고향을 할 거냐. 그래서 서울 역세권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분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주택이 좋다고 아파트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다주택자 유리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본인 취향으로 가시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세금 기준으로 볼 때에는 뭐 많이 보유해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소유와 또 증여를 통해서 보유세를 좀 많이 완화, 절세를 하는 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이라든가 뭐 혼자 갖고 있는 거라든가 또 한쪽 분야, 주택이면 주택 뭐 이런 쪽에 몰빵하는 거는 좀 자제해달라라는 측면으로 두 번째 블록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고 자 마지막 C 자 요즘 뭐 드라마 이제 끝났습니다만 스카이캐슬이라고 아주 한창 또 이 유행했던 이 아주 좀 관심이 많았던 드라마인데 저도 좀 이거 봤습니다. 자 스카이 뭐 대한민국의 그래도 1, 2, 3 대학교죠. 바로 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딱 거주 지역 바로 이 캐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시겠지만 성입니다. 남들이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이 캐슬인데 자, 부동산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캐슬로 진입하느냐 진입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결국 부동산 재테크의 성과가 틀려지는데 자 향후 과연 스카이캐슬 지역 어딘가 제일 궁금하시죠? 뭐 요즘 말하는 뭐 투자 지역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는 기본적인 건데 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요 자 서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미 파리 정부 대책에서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 이거 정부에서요 이 투자하지 말라고는 해놨지만 실제 제가 볼 때 여기 투자하세요라고 찍어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 과외 쪽집게 개념처럼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무턱대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좀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면서 투자하는 그러다 보면 뭐 향후에 절대 실수하지 않고요. 뭐 큰 수익이라고 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된다라는 부분 꼭 설명드리니까 자 오늘 세미나 내용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세계 꼭 성공하는 투자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